이른바 베이징의 역습. 최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 세계 금융계를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헤드라인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 은행들한테 미국 국채를 내다 팔라고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정말 떠들썩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드디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무기로 쓰는 건가?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종의 경제전쟁 선포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말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바깥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자기네 나라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아주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과연 진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자, 그럼 이제 추측은 잠시 접어두고 팩트를 한번 보죠. 바로 숫자입니다. 중국이 대체 얼마나 팔고 있는지 그 규모를 직접 확인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와, 1조 3,200억 달러. 이게 2013년에 중국이 보유했던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때만 해도 미국한테는 가장 큰 손님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6,820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불과 10여 년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우리 팔래 하고 벌어진 일이 절대 아닙니다. 2013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지난 10년간 아주 꾸준히 계속해서 줄어왔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 속도가 확 붙은 거죠. 이건 명백한 장기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매도세가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중국 내부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우리 너무 미국 국채에만 몰빵하는 것 같아서 위험 분산 차원에서 시장 변동성도 좀 피하고요. 이런 식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절박한 진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 PMI라는 게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 같은 건데요. 보통 5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다, 낮으면 나쁘다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국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경기의 엔진인 제조업이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의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손에 쥐고 그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로 위안화를 사들이고 또 자국 은행들한테는 중국 국채를 사게 해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죠.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인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것 말고도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간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장기 전략, 바로 탈달러화입니다. 이 흐름의 배경에는 사실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어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걸 보면서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거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번 미국 국채 매도도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거대한 탈달러화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중앙은행이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도 정확히 같은 맥락의 움직임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과연 시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 바로 달러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그 달러로 뭘 사냐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국채 수익률, 즉 금리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중국이 국채를 파니까 미국 금리가 폭등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질수록 전 세계의 돈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국채로 몰려들면서 금리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변동성의 시대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어의 핵심은 뭐니 해도 현금입니다. 어떤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최소 20% 정도는 현금이나 단기 국채로 확보해두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 경제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자산의 비중은 좀 줄이고요. 대신 외부 충격에 비교적 덜 민감한 미국 내수 중심의 방어주, 예를 들면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같은 섹터로 자금을 옮겨보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중국의 국채 매도는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단 내부의 위기를 막기 위한 방어 조치에 가깝다는 것. 둘째,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현금 보유가 필수라는 것. 셋째, 피난처를 찾는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에 영향이 덜한 미국의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중국 경제는 언제쯤 바닥을 찍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년간 전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